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경영과 이비니스 3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3주차 마지막 시간이니까 힘을 내서 배워볼까? 달려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비니스를 구분하고 구성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했어요. 이번 시간은 진짜 이비니스 모델이 어떤 것들이 도대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누고 이런 것들로 구성 요소가 되어 있는지, 어떤 것들로 나눠져 있길래, 어떤 것들이 분류되어 있길래 이렇게 나누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걸 빠르게 전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비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분류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학자들에 따라서 이 모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특히 처음에 이제 소개드릴 거는 티머에 대한 분류인데요. 특히 이제 가치 사슬이 어떻게 분석되어 있는지,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수익 원천에 초점이 되어 있는 거죠. 가치 사슬에. 맞죠? 그리고 두 번째가 라파.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일반적인 분류 방법, 거래 상대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티머, 가치 사슬 분석에 의해서 어떤 가치 사슬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티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가치 사슬의 역할이 이런 거고 참여자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비즈니스 모델 분류가 가능하다고 한 거예요. 첫 번째가 전자상거래죠. 전자상점이죠. 전자상거래가 아니에요. 전자상점. 가장 기본적인 사업 모형이에요. 이게 기업이나 점포의 웹사이트를 이용한 마케팅 모형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제품이 있다. 근데 이것들이 조금 더 확장돼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주문도 받고 대금도 지급하고 전자상거래 기능이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B2C 타입의 가장 많은 전자상거래 모형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전자상점입니다. 두 번째가 전자구매예요. 그래서 e-purchase라고 해서 e-procurement 해서 이거 재화나 용역,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하는 거고, 특히 입찰 공고, 협상, 여러분들이 사용해보지는 않았겠지만 나라장터 이런 데서 입찰하는 거나 협상이 왔을 때 이런 거 구매하는 형태인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인 거예요. 세 번째가 전자경매. 경매의 공간을 인터넷에 옮겨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베이가 대표적 모형이고 이베이도 많은 모형이 바뀌었어요. 네 번째가 전자몰. 전자상점을 한 곳에 모아놓은 사업 모형이죠. 특히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11번가 이마켓플레이스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다섯 번째가 제3장터, 전자 제3장터라고 해요. 그래서 웹마케팅을 외주에 의뢰하려다 보니까 이제 회원가입비, 서비스 수수료, 거래 수수료, 광고 수입 이런 것들이 외주에서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모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마케팅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기업 내에서 하기보다는 외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용역을 써서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회원가입이라든지 서비스 수수료 이런 것들을 아예 구축해서 진행하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 가상 공동체입니다. 가상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이 가상 공간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고 교류할 수도 있는 거죠. 커뮤니티를 운영할 수도 있고, 특히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게 기업 커뮤니티 그리고 신뢰 구축하기 위해서 가상 공동체 회원, 회비, 광고 수입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어요. 커뮤니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 외에도 많습니다. 가치사슬, 부가세스, 통합, 협업, 정보중개, 신용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티머에 대한 분류도 있고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얘들이 이런 기준으로 이 비즈니스 모델을 분류했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가 두 번째 하기 전에 여기서 설명드려야 될 게 티머가 혁신 정도, 그래서 혁신이 얼마큼 됐는지 그리고 기능이 얼마큼 많은지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을 분류했다고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유가 이런 모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혁신 정도가 높을수록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고, 기능이
통합될수록 새롭고 신용도가 높을수록 가치사슬 통합으로 가는 거고, 기능이 단일 기능이고 구매밖에 없었죠. 혁신 정도가 낮을수록 전자상적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봐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라파입니다. 라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수익의 원천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했어요. 수익의 원천. 그래서 수수료를 받는다고 해서 중개형이고, 광고를 해준다고 해서 광고형이고, 수수료를 받을 때 어떤 형태로 받는지, 정보 중개를 한다고 해서 정보 중개형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상인형, 제조형, 제휴형, 공동체형, 가입형, 사용료형 이런 것들로 인해서 EBS 요금 지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모델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죠. 돈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이 모델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세 번째가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사업 모형을 분류하는 겁니다. EBS를 나눌 때 일반적으로 거래 상대에 따라 나누거든요. 그래서 거래 상대에 따라 사업 모형 분류가 가장 많고, 거래 상대라는 게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어떤 주체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주체 간의 거래에 따라서 거래 규모라든지 방식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운영 방식이 완벽하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기업과 고객끼리 거래하는데 엄청난 마케팅이 필요하고 여러분들끼리 거래해요. 비용이 많이 들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쉽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기업한테 어떤 제품을 팔고 싶은데 마케팅도 안 하고 알아서 사겠지 라고 하면 사겠어요? 안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래 상대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을 짜자라는 게 이 분류 기준이고, 특히 어떤 기업에 팔 건지, 소비자끼리 거래인지 아니면 기업과 정부 간의 거래인지 소비자와 정부 간의 거래인지에 따라 우리가 비즈니스 모형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규모로 거래 방식을 어떻게 짜야 되며 어떤 규모로 해야 되며 마케팅 방식은 이래야 되며 물류도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모델을 짤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모델은 이겁니다. 기업과 소비자 간의 비즈니스, B2C, 비즈니스 투 컨슈머. 그래서 상품의 생산자, 판매자가 소비자 상대로 인터넷 상점에 개설을 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네이버 쇼핑에 많이 있어요. 네이버 쇼핑이 11번가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각 개인 간의 쇼핑몰로도 연결되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B2C 형태를 네이버라는 포털에서 제공하는 형태가 된 거예요. 두 번째가 B2B예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기업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거래를 인터넷으로 이용해서 처리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게 통신망이 따로 있었어요. 전자문서 교환이라고 해서 EDI라는 시스템이 따로 있었고, 이 문서를 교환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메일, 웹사이트 아니면 개인 거래망 등 회사 객체 거래망 등을 이용해서 문서를 교환하고 있죠. 세 번째로 비즈니스 투 거버먼트, 기업과 정부 간에 인터넷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거래 주체가 상대가 누군지에 따라 이거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소비자 간의 이 비즈니스 C2C, 소비자와 기업, 소비자한테 기업, 소비자가 기업에게 판다 C2B, 정부가 소비자한테 판다 C2C, 정부24가 여러분들한테 문서 등을 거래하잖아요. 여러분들 동사무소 가면 떼야 될 등본을 지금 어때요? 정부24 사이트 가서 여러분들이 돈을 내거나 돈을 내지 않는 상품도 있죠. 그런 것들 구입하잖아요. 거래 상대에 따라서 모델 분류가 되죠. 그리고 기업끼리 거래한다. G2G, B2B, 정부 간끼리 거래한다. G2G, 여러분들이 공적으로 정부 조직 간에 거래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문화체육부와 관광부가 데이터를 고려하거나 문서를 나눌 때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에 따라 비즈니스 거래 상대에 따라 이렇게 모델 분류도 많이 하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이 비즈니스 모델 분류할 때는 이 거래 상대에 따른 모델 분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뭐 이걸 다 알아둘 필요는 없고 B2B, B2C, B2G 하실 때 B가 의미하는 것, C가 의미하는 것, G가 의미하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아 얘네들은 B2G구나, B2C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훌륭합니다. 그래서 B2C, B2G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커스터머 커스터머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G2G, B2B 단계에 따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상대에 따라 모델 분류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류를 나누는구나 라고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거래 상대로 따른 모델 분류가 가장 많고, 그래서 이 거래 상대 모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모델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B2C와 B2B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자 하는데, 특히 대표적으로 B2C 모델, 비즈니스 모델인 게 이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B2C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고 많이 들어본 이 비즈니스 모델이죠. 기업과 소비자 간의 전자상거래인 거죠. B2C 중 대부분이 쇼핑몰이에요. 인터넷 쇼핑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통신 네트워크라는 게 필요하고요. 거기다가 연결된 컴퓨터 서버에다가 우리가 제품 정보를 올려놓고, 여러분들은 기업이 올려놓은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그 정보 올려놓고 접속하는 고객들은 제품 골라서 온라인상에서 바로 구매 결정해 버리면 고객한테 제품이나 서비스를 배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식화 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 사실 여러분들과 B와 비즈니스 to B2C라고 있잖아요. 우리 기업이 고객한테 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자, 기업이 인터넷에 상품 정보를 올려놔요. 컴퓨터 서버에다가. 그러면 고객은 주문하고 지불 정보를 쇼핑몰한테 주죠. 그러면 사실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은 쇼핑몰이 바로 상품을 보낸다고 생각하지만 한 번 더 가야 돼요. 쇼핑몰에서는 금융기관에다가 받은 지불 정보를 제공합니다. 은행일 수도 있고요, 농협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농협카드면 농협일 수도 있고요, BC카드일 수도 있어요. 맞나 안 맞나 확인해줘. 맞아. 그러면 내가 돈 보내줄게. 대금이 들어가죠. 제가 주문 지불 정보를 넣으면 은행에서 사실 보내주는 거죠. 내 돈이지만. 맞죠? 그리고 상품을 제공하는 거죠. 자, 이 대금 지불은 쇼핑몰로 대금 지급이 아니라 고객이 대금을 지불 정보를 통해서 대금을 금융기관에 지불하면 금융기관은 대금을 쇼핑몰로 지급하게 되는 거죠. 사실 생각보다 복잡한 구조였어요. 여러분들 쉽게 거래했지만, 그래서 이 마켓플레이스 인터넷 쇼핑몰은 여러분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결정할 수 있고, 특히 선택, 구매 결정, 지불, 배송 프로세스가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B2C적인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장점도 있지만, 개인화되고 이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거죠. 단점이 뭐겠어요? 개인적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큰 대형 쇼핑몰보다는 어때요? 배송 시스템도 조금 떨어지고 물류 취약성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요즘 많이 좋아졌지만 대형 이마켓플레이스나 그런 쿠팡, 로켓 배송처럼 자기들이 사놓고 하는 경우보다는 배송 취약성은 높죠.
근데 이것도 많이 줄었어요. 우리 물류체계가 너무 좋아졌거든. 두 번째로 대표적인 B2B 비즈니스 모델이 이마켓플레이스입니다.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 하기 위해서 가상 공간을 만든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마켓플레이스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기업 간의 거래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업 상품이죠. 기업의 서비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올려놓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제품이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이 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들, 큰 공장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살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B2B 마켓플레이스에다가 풀어놓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마켓플레이스 B2B의 개념, 옛날에 이마켓플레이스 개념은 많이 상쇄됐고, 특히 이제 대기업끼리도 기업끼리도 시스템 표준화, 시스템 대기업 시장 참여에서 인해서 시장들이 이게 통일화된 거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기업 상품도 많이 볼 수 있게 됐어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네이버 쇼핑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제품들도 있어요. 포장기라든지 삼면 포장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고객 개인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B2C랑 혼용되는 채널에 올라왔다는 거죠. 하지만 B2B는 이렇게 기업과의 전자상거래를 가상공간에 정의해서 올려졌고, 이런 것들이 산업별로 구축되기 때문에 자세한 데이터들이나 자세한 거래들은 여러분들한테 나오지 않고 산업별로 구축된 사이트에 많이 운영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업에 가보시면 이런 사이트를 들어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외국에는 알리바바가 기존에 여러분들 접속할 수 있지만 기업 간의 거래 사이트가 채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특히 세 번째로 대표적인 B2C 이 마켓플레이스는 오픈마켓입니다. 요즘 제가 예를 많이 들어드리는 게 이 오픈마켓이죠. 그래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사업 운영자가 있고요. 그리고 판매자와 구매자 의 거래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11번가라는 게 11번가에서 물품을 사서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11번가 안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판매자가 들어와 있는 거죠. 11번가 안에. 근데 소비자들은 11번가 안에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수입 모델은 수수료예요. 판매자가 있고 구매자가 있는 거예요. 11번가 안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11번가 안에서 그 제품을 사면 몇 프로는 11번가가 먹고 몇 프로는 판매자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오프라인 시장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이 오픈마켓에 입점할 수 있는 거죠. 들어가기가 쉬워요. 금액도 싸고 퍼센테이지 수수료 싸고. 왜냐하면 11번가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만들어서 판다고 걸어놓으면 얼마만큼 살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G마켓 11번가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쇼핑도 오픈마켓의 큰 사례입니다. 네 번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포털 사이트예요. 포털 사이트. 여러분들이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시로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예시로 말하자면 네이버, 다음 이런 거예요. 이 포털 사이트는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했을 때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관문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집을 생각하면. 그래서 인터넷 접속했을 때 여러분들은 처음에 무슨 사이트가 나와요? 네이버, 다음, 구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포털이
여러분들이 바로 들어올 수 있게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이불로 처음 들어왔을 때 뉴스, 이메일, 채팅, 메신저, 메일, 클라우드, 카페, 블로그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여기서 넘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어떤 걸로 수익을 가지고 있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해야 되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걸로 광고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광고해. 그리고 우리가 관문이니까 우리에서 검색을 해서 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색 수수료, 등록 수수료, 광고 수수료 이런 것들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죠. 네이버나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 보시면 이런 게 다 광고 상품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 여기 검색하는 곳 검색 들어가시면 검색 광고 비용도 따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 비용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비즈니스 모델이 이런 사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아, 얘네들이 포털이 모델이었구나. 이런 사례, 아, 얘네들 포털로 해서 이런 광고 비용을 받고 사는구나 라고 이해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비즈니스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죠. 이런 모델 통해서 구분도 하고 이 비즈니스 모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발전되고 고도화된 이 비즈니스 산업이 우리나라는 진짜 최고의 기반이에요. 기반이 엄청나게 좋아요. 우리나라 30대 이상, 20대 이상, 요즘은 10대 이상으로 치면 90% 이상이 모바일, 인터넷 환경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산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너무 탄탄한 거죠. 특히 이 디지털 경제, 디지털로 사용하는 경제들이 엄청 성숙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이 경제를 운영할 수 있게 구조를 만들고 정보 인프라를 깔고 인터넷 5G 모바일 하면 5G고 100메가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중요성은 커질 거예요. 이 비즈니스는 중요성이 더 커질 거예요. 새로운 이 비즈니스 모델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 산업이. 그래서 이 비즈니스 기술도 확산시켜야 되고, 업체들은 산업을 구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더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보자는 거죠. 첫 번째가 인터넷 인프라예요.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데 인프라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하드웨어 제공하는 업체들 있죠.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는데 컴퓨터 생각해 보시면 컴퓨터의 하드웨어는 컴퓨터고요. 컴퓨터 부품 이런 것들이고,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구동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윈도우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드웨어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하드웨어를 구조들 그리고 깔리는 것들은 어떻게 되겠냐고 이 말이에요. 이 비즈니스 산업군이 발전하는데 하드웨어 구조들은 하드웨어 그런 제품이나 물품 이런 것들을 까는 하드웨어, 인터넷 인프라를 깔기 위한 하드웨어들 뭐겠어요? 센서, 네트워크, 통신 장비, 컴퓨터 이런 거 판매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드웨어는 반도체 이런 것도 판매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웨이랑 삼성이랑 싸우고 있잖아요. 퀄컴 칩을 판매하기 위해서 5G를 판매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를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통신 장비를 판매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네들이 이 비즈니스 산업을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통신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드웨어를 깔고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라우터, 스위치, 무선 통신 장비, 컴퓨터 서버, PC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가격 대비 성능이 계속 좋아지는 거죠. 이 비즈니스 산업군이 이렇게 발전하니까 발전 속도는 빠르고 제품들은 많이 사용하게 되고 가격은 싸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소프트웨어 제공업자들 어떻습니까? 엑셀 이런 것들,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온라인에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운영 시스템. 여러분들 요즘 같은 경우에 협업 시스템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예전에는 협업 시스템을 개인 회사에서 만들어서 직접 운영하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떠냐? 네이버, 뭐 다음, 그 외의 협업 툴로 많이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력, 운영비 이런 거 최소화되고 이제는 하드웨어 없이도 웹브라우저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구조, 인터넷 구조가 하드웨어도 발전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도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이 비즈니스 산업군을 위해서. 두 번째가 인터넷 접속 서비스예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얼마나 좋아졌어요. PC 보급, 인터넷 업조, 속재, 속도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져서 기간망 서비스 제공업체는 어떤 거냐면 인터넷 속도 제한 해선 재판매하는 거예요. SK 인터넷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접속을 제공하는 업체가 SK 인터넷, KT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 컨텐츠도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터넷 접속 서비스로 판매되고 있는 거예요, 산업에서. 그래서 산업군으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업군으로 보시면 인터넷 산업 내에서 접속하는 서비스로도 사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할 수 있는 거, 인터넷 사업할 수 있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털, 전자상거래, 중개상, 컨설팅, EBS 컨설팅도 가능하고. 이렇게 산업군이 많은 거예요. 인터넷 산업, 이 비즈니스 산업이라는 게 엄청 크죠.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 환경이라고 하면, 이 비즈니스 배운다고 하면 이 정도 산업 파일을 가져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가 M비즈니스입니다. 모바일 비즈니스예요. 여러분들 요즘 스마트폰 보급이 이루어지니까 무선 인터넷 단말기, 여러분들 핸드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에 대한 상거래라든지 재반 부가가치 창출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 비즈니스에다가 뭐가 결합된 거라고요? 무선 인터넷이 결합된 거죠. 그래서 앱, 인터넷 기반은 웹 기반, 모바일 기반은 앱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디바이스랑 모바일 디바이스, 여러분 핸드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바일 네트워크, 여러분들 3G, 4G, 5G 그리고 어떠한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는지 M비즈니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자는 거죠. 이 비즈니스 다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M비즈니스는. 그래서 M비즈니스는 이 비즈니스가 웹 기반으로 혁신을 이루었다면 M비즈니스는 멀티 디바이스를 해서 앱 기반으로 혁신을 가지고 가는 거고요. 특히 이 M비즈니스는 콘텐츠와 플랫폼과 터미널, 디바이스와 합쳐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M비즈니스의 개념을 보실 때 콘텐츠가 제공이 돼야 되고 플랫폼과 네트워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는 와이파이 같은 거, 그리고 셀룰러, 3G, 4G, 5G, 그 다음에 플랫폼은 iOS, 애플의 iOS, 안드로이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터미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핸드폰, 태블릿, PC 이런 것들이 있어야 모바일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M비즈니스 개념은 모바일 네트워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첫 번째가 모바일 네트워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두 번째 휴대폰, 모바일, 태블릿 이런 것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다양한 서비스, 컨텐츠를 제공하는 모든 비즈니스가 모바일 비즈니스예요. 이런 모바일 비즈니스는 특이해요. 환경적으로 특성이 있어요.
이 특성이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편의성입니다. 실시간 정보를 어디서나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핸드폰 들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연결이 되어 있지도 가능하죠. 그게 도달성까지 가능합니다. 공간, 시공간 제약 가능 없이 접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핸드폰 누워서도 할 수 있고 버스 안에서도 할 수 있죠. 세 번째가 보안성입니다. 보안과 안전이 보장돼야 돼요. 네 번째가 편리해야 돼요. 인터넷상에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작고 가벼워야 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가 위치가 확인성 가능해야 돼요. 위치 확인성. 사용자의 현위치가 확인 가능하죠. 여섯 번째가 접속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접속해서 정보를 탐색할 수 있어야 돼요. MBS가 가능하려면. 일곱 번째가 개별성이에요. 개인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점점 더 위치 정보, 편리성들이 더 정보가 더 들어올 거기 때문에 개인화와 차별화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MB니스는 내가 하는 MB니스가 있다면 도태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MB니스의 가장 주요 사업 영역은 컨텐츠, 광고, 금융, 쇼핑, 커뮤니티,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용하시는 거예요. 플레이스토어에서 iOS 앱스토어에서 앱 사잖아요. 그리고 영상 컨텐츠, 온라인 음악 컨텐츠들을 사서 듣잖아요. 광고 여러분들 소비하잖아요. 금융 여러분들 온라인 뱅킹, 홈뱅킹 하시죠. 자, 네이버 쇼핑 11번가 핸드폰에서 구매 안 되나요? 다 되죠. 그 다음에 카페, SNS, 인스타그램, 커뮤니티 다 가능하죠. 거기다가 여러분들 폰게임 가능하시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주요 산업 영역인 거예요. 이것들이 확장돼서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설명은 잠깐 드렸지만 모바일 앱스토어와 모바일 컨텐츠, 모바일 광고의 형태 이런 것들이 좀 있다는 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바일 쇼핑, 모바일 금융 자,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MB니스 수익 모델은 뭔지 한번 같이 말씀드릴게요. MB니스 모바일 비즈니스 영역에서 산업 수익을 창출하는 영역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애플리케이션 판매, 앱 판매인 거죠. 앱을 판매하거나 컨텐츠를 판매하거나 같은 거예요. 두 번째가 광고입니다. 모바일 비즈니스를 통해서 광고를 걸어서 사람들이 수익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모바일 비즈니스의 수익 모델은 이용료예요. 넷플릭스, 정액제, 종량제 이런 것들을 매월 소비 비용을 받죠. 구독 비용 많이 들어보셨죠? 네 번째 수수료예요. 여러분들이 네이버 쇼핑에서 결제할 때 몇 퍼센트로 수수료가 네이버의 쇼핑한테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가 기기나 컨텐츠 판매입니다. 이런 것들로 수익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로 수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소프트웨어 제공 컨텐츠 업체가 있어야 되고, 인터넷 업체가 있어야 되고,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가 있어야 되고, 유통금융 보안 업체가 있어야 되고, 단말기 업체까지 다 있어야 이 모바일 수익 모델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MB니스는 수익 모델을 결합하거나 번들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그 콘텐츠와 제품을 판매하는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사례로 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비즈니스와 MB니스가 어떤 차이를 가졌는지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점은 통신 환경이 모바일 기기인지 PC인지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화된 위치 기반 서비스 즉시 가능하다는 게 모바일 특성. 이거에다가 이 비즈니스 모델 전부가 결합되면 MB니스인 거예요. 자, 모바일 개인화 위치 기반 즉시성, 이런 모바일 특성이 플러스 이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되면 MB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MB니스 사례로 모바일 플랫폼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플랫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플랫폼 전략이 뭐냐면은 참여자가 많아요. 그리고 공통된 사양이어야 돼요. 규칙도 같아져야 돼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경제적 가치가 창출돼야 되는 토대인 거죠. 그래서 OS 플랫폼을 보시면 iOS, 안드로이드라는 게 플랫폼인 거예요. 앱스토어라는 것을 통해서 앱스토어는 아이폰 기반의 폰들은 앱스토어에서 앱을 사용하게 되고 앱스토어라는 iOS라는 플랫폼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공통된 사양이 되는 거고 안에 내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규칙도 같은 거고요. 경제적 가치를 사용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같아지는 거예요. 그걸 구글 안드로이드에서 하나 iOS에서 하나의 차이인 거겠죠. 그래서 서로 간의 이야기는 같지 않고 그래서 이 플랫폼마다 여러분들 컨텐츠, 앱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iOS 플랫폼에만 판매할 수도 있고 안드로이드 플랫폼에만 판매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클럽하우스 들어봤죠? 요새 가장 유행하는 핫한 거라고 하잖아요. 클럽하우스는 iOS 플랫폼에서밖에 지금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플랫폼이 다름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공통된 사용이나 규칙이 달라지고 가치를 창출하는 토대도 달라지는 거죠. 그 대신 이 플랫폼에 들어오면 이걸 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OS 플랫폼일 수도 있고 기기 플랫폼일 수도 있어요. 디바이스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플랫폼일 수도 있어요. 카카오를 쓰냐 네이버를 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모바일 플랫폼 전략이고 가장 많은 돈을 번 게 그래서 카카오톡과 네이버가 된 거예요. 특히 모바일 플랫폼은 사례로 보시면 뭐 카카오톡이 가장 많은 예를 드릴 수 있는데 이 모바일 산업에서 플랫폼 구축이 운영 비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특히 사용자도 많아지고 모바일 플랫폼이 등장하게 됐고 사용자들이 PC를 켜서 하는 것보다 핸드폰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쉽게 들어가고 성장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했던 OS, 디바이스, 서비스 이런 거에 따라 플랫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특히 카카오톡을 예를 들어 보면은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인 카카오톡은 이게 스마트폰 모국과 무료에 가까운 문자 메시지 기능을 위해서 메신저, 국민 메신저가 되어버렸죠. 지금은 협력 모바일 플랫폼으로도 하고 있는데 특히 카카오 쇼핑, 카카오 커머스라고 하죠. 그리고 카카오 소액 결제, 그리고 카카오 뱅크 이런 것들이 다양한 부가 서비스까지 확장되어서 가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구글 안드로이드 OS 플랫폼이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드로이드로 해서 구글 안드로이드 모바일 OS 크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크롬 같은 플랫폼이 OS 안드로이드 기반에서 많이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많이 사용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iOS 플랫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 전략이 가장 큰 전략이고 이 플랫폼 전략을 시장을 잡음으로써 확장해서 카카오가 그렇게 확장할 수 있는 것도 이 플랫폼 이용자들, 카카오톡 이용자들을 확장시켜서 카카오톡 뱅크, 카카오톡 이용자들을 확장시켜서 카카오톡 택시, 카카오톡 이용자들을 확장시켜서 카카오 예약 이렇게 확장되는 거죠. 뭐 카카오 게임즈도 있죠. 여러분들 카카오톡 이용하면 예전에 뭐였어요? 애니팡이었나? 그런 거 했을 때 서로 하트를 주고 받게 해놨잖아요. 이불로 그런 거예요. 플랫폼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엠비즈니스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비즈니스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모델은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 요즘은 엠비즈니스까지 왔다는 것까지 이해를 했어요. 자, 오늘의 과제는 여러분들이 교수 계획서에 나온 대로 익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힌 문제에서 여러분들 이번에는 제가 정해주지 않겠어요. 두 문제 정도, 뭐 두세 문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려고 하시면 세 문제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두 문제만 하시면 충분히 과제를 하실 수 있다고 판단하고, 두 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수업을 듣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정리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정리하세요. 형식이나 틀은 따로 없어요. 페이지는 1페이지 이내도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글 형식이나 뭐 엑셀 뭐 아무것도 다 좋으니까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시고 표지는 따로고요. 그리고 두 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리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비인스 전략 및 모델 장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두시면 매우 편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다음 주 수업에 만나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